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짤강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태이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선 캄브리아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 캄브리아 시대에는 변성암이 많았다. 그래서 변성 구조와 변성암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뭘 공부해 볼 거냐면 고생대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고생대요. 자, 고생대가 언제 시작됐다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5억이요. 5억 년 전.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요. 5억 년 전. 됐죠? 어차피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수치니까 그냥 대충 5억이라 합시다. 5억 년 전에 우리가 고생대가 시작된데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 고생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화석 바로 삼엽충이 되겠습니다. 삼엽충이요. 자, 삼엽충은 바로 동물이고요. 바다에 살던 동물입니다. 바다에 살던 동물인데 아마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그 콩벌레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고생대에 가장 많았던 암은 바로 퇴적암. 퇴적암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퇴적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강원도 석회암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래서 석회암도 결국엔 뭐다? 퇴적암이 된다. 자, 퇴적암. 깊은 물속에서 무언가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이 속에 동물의 유해가 묻히고 난 뒤에 동물이 묻히셨어. 동물. 자, 그리고 나서 무언가가 쌓여.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화석이라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층리. 층리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똑같은 줄무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얘들아, 염리랑 구분하세요. 염리는 다른 줄무늬가 쌓이는 건데 이 층리는 똑같은 색 줄무늬가 쌓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화석하면 무조건 뭐밖에 없다? 그렇죠. 퇴적암 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들아, 공룡 발자국 화석하면 퇴적암인 거고요. 어느 시대? 중생대예요. 자, 요거 이제 헷갈리실 건데 얘들아, 공룡은 중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퇴적암은 우리가 고생대에 적어놨긴 했지만 사실 중생대의 퇴적암은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알겠죠? 고생대도 있고요, 신생대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생대를 특히 강조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 퇴적암 많긴 한데요. 세설성, 화학적, 유기적 이런 거는 알아야 되긴 하지만 우리는 일단 얘부터 알아둡시다. 셰일, 사암, 여암, 응해암 요 네 개가 퇴적암이라는 것쯤은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석회암도 퇴적암이라는 거는 알아둬야 되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알아야 되고요. 셰일은 점토가 쌓인 거예요. 사암은 모래가 쌓인 거고요. 여암은 자갈력자가 있답니다, 얘들아. 그래서 자갈이 쌓인 거고요.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응회암이요.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퇴적암이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화산이 폭발하고 난 뒤에 그 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무슨 암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화산암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는 겁니다. 시험에 낼 수밖에 없겠죠? 맞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라면 내는 겁니다. 응해암은 뭐다? 퇴적암이라는 겁니다. 화산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적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건데, 자, 퇴적 구조는 네 가지가 있어요. 사층리가 있고요, 연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열, 점이층리가 있어요. 요 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자세한 뭐 이게 어떻게 형성되었다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냥 대충 얘기를 해주자면 사층리의 경우에는 요렇게 뭔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바닷속에 뭔가 튀어나온 암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속에서 소용돌이가 생겨요.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요렇게 암석이 하나씩 뭔가 모래가 하나씩 쌓이게 되는데 모래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요렇게 쌓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들아, 사층리가 경사층리거든요. 층리가 경사적으로 쌓여있다고 해서 그럼 얘들아, 층리가 요렇게 발달되어 있어. 요렇게 발달되어 있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물이 흐른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야.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렀다? 여기에서 요렇게 흘렀다. 아하, 왼쪽에서 왼쪽 오른쪽 구분도 안 되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사층리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쌓여갔겠죠? 됐나요? 그래서 층으로 이제
쌓여가는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연흔이란 건요, 얘들아, 얕은 물가에서 형성된 이제 암석이에요. 얕은 물가에서 물이 찰랑찰랑거리면 그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걸 따라서 이렇게 찰랑찰랑찰랑찰랑하고 돌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고요. 그럼 얘들아, 요 정도로 돌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형성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건열은 얘들아, 건자가 뭘 나타내는 걸까요? 건조기후를 나타낸 거예요. 건조기후에서 이렇게 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쩍쩍쩍쩍쩍 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건조기후에서 이제 나타난 암석을 이유는 건열이고요. 그 다음에 점이층리는 얘들아, 뭔가 깊은 물속에서 이렇게 큰 것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작은 알갱이들이 쌓이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폭포가 이렇게 있으면,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폭포가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돌들이 다양할 거 아니야. 물에 휩쓸려가는 애들은 자갈도 있을 거고요, 모래도 있을 거고요, 맞죠? 근데 떨어지는 속도는 누가 제일 빨라요? 클수록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자갈이 이렇게 밑에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로 뭐가 쌓인다? 모래가 쌓인다. 그래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가 고와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암석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면 또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쌓인 흔적이 나타난다. 점이층리요. 자, 그래서 층리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염리 아닌가요? 똑같은 색 줄무늬로 보이긴 힘든데요. 층리를 합시다. 층리래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도 층리래요. 알겠죠? 자, 태적구조. 태적구조의 대표적인 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타퍼니 구조인데, 여러분들 지난 마이산 가시면 마이산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네. 자, 마이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마이산 올라가 보면 이런 구조가 나타나거든요. 얘가 타퍼니 구조인데, 아저씨들이 자꾸 장난을 쳐요. 뭐라고 장난치냐면 6.25 때 포탄 떨어진 흔적이라고 장난을 치는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물이 스며든 거야. 근데 밤낮의 온도 차이가 겪게 되면 물은 이제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졌다가 녹으면서 이제 빠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마이산은 여감이거든요. 여감이라는 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자가들이 계속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퍼니 구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다? 퇴적암이 어떻게 돼서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이산은 언제 형성된 거다? 중생대에 형성된 거다. 그래서 얘들아, 퇴적암이 고생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태적 구조의 예 보겠습니다. 전북 격포리 해양. 그 다음에 얘들아, 강원도 석회암이요. 얘 둘만 고생돼요. 알겠죠? 전북 격포리 해안은 왜 시대를 안 적어놨나요? 애매해서요. 애매해서 안 적어놨습니다. 채석장이라고 적어놨는데 채석강입니다. 잘못됐어요. 자, 전북 격포리 해안. 그 다음에 얘들아, 고성 덕명리 해안인데 얘들아, 도성의 해안에는 뭐가 있냐면 공룡 발자국이 있는 거야. 공룡 박물관이 있죠. 얘들아, 공룡은 어느 시대 살던 애야? 중생대에 살던 애예요. 공룡 하면 중생대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공룡 발자국도 화석이니까 퇴적암이긴 한데 중생대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석회동굴. 얘는 고생대에 형성이 됐다. 그 다음에 제주도의 수월봉. 자, 봐봐요. 제주도는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암석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화산에 의해서 지각이 형성됐어. 그러면 화산암들이 많은 그 시대가 언제냐면 신생대예요. 우리나라의 화산 활동이 제일 활발했던 때가 신생대라고. 근데 그 신생대에 제주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제주도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가 쌓였겠죠. 그 화산재가 쌓인 암석을 뭐라고 한다? 응해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수월봉이 바로 그 응해암이라고요. 그럼 얘들아, 응해암은 신생대니까 화산암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고. 화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련은 있지만 화산암은 아니에요. 퇴적암이라는 거죠. 됐나요? 구분이 가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얘 두 개를 제외하고는 고생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전북 격포리 해안이요. 얘는 좀 층리 같아 보이죠? 맞죠? 채석강, 적벽강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요 해안은 요런 층리 구조가 발달했다. 그 다음에 고성, 덕명리요. 공룡 발자국 보이죠? 그 다음에 강원 삼척 환선굴이라고 해서 석회 동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석회 동굴은 이 석회암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석회암에 구멍을 뚫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종류석과 그 다음에 위에서 올라오는 석순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둥으로 형성되면 석주라고 해요. 종류석, 석준, 석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제주도 수월봉 응해암이라고요. 하산재가 쌓여온 암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신생대지만 퇴정암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생대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